나는 남원 스타일로 세계를 향한 광활리 우주를 말하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절이 비웃으면서 코로나고 그럼에도 그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예. 제가 강의를 직장 다닐 때는 잘 못했는데 6월달에 퇴직하고 엄청 바빠졌습니다. 왜냐면 소규모 그룹들이 이제 할 일이 항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이 이제 많이 커졌는데요. 지난 어제 화요일 날은 또 이틀 전에는 교육청에서 탕커 고향이 남원이든 아니든 남원이 직장일 뿐이든 어찌됐든 탕커의 가치가 내 직장의 가치를 높인다. 내가 돈 벌어먹고 살지만 이 직장에 살고지만 고향이 아니라고 내 고향 향토를 알지 못하면 나는 오직 그냥 내가 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직장, 남의 주인으로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자고 해서 그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60명, 오후에 60명 뭐 이렇게 2시간씩 그래서 남은 대표적인 거 다 뭐 역사 문화 뭐 다 하지만 광활루 동편제 추어탕만 알아도 남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오늘은 광활루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향토를 이렇게 늘 정의합니다. 한영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서 남들은 나의 험함만을 좋아하지만 내 눈물만 좋아하지만 당신은 내 눈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저는 향토도 그렇게다. 좋은 것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속에 들어있는 눈물까지도 바라보는 것, 그 향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향토사는 기록과 구전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한 40년 경험으로 봐서는 남원의 향토사는 기록은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다. 나머지는 구전이다. 그 구전은 누가 계속 시대별로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다 없어지거나 땅이 놓치거나 또 이제 그런 구전을 잘 아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외해서 그냥 돌아가시게 하거나 이런 것이다. 남은 특히 구전이 많은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데요. 향토 문화의 그 구전에는 반드시 겉에 보이는 거하고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근데 남원은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특히 이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상속받죠. 어떻게 기록으로 받지 않고 이야기로 생활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지나가다가 모정에서 어른들이 있으면 거기서 가만히 보다 보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지나가지만 몇 개씩 듣고 하는 것들이 상속받아져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아쉽게도 우리 시대 때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교육받고 객지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기회가 떨어져서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상속의 구전이 별로 많지 않다.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향토사 구전은 필터가 강해야 되죠. 사실이 입각해서 어떤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의 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런 필터력이 강해야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특히 남한의 선조들은 이런 필터력을 강하게 갖고 아주 훌륭한 문화를 우리한테 상소시켜줬는데 이 필터력이 지금 강하면 보호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커지는데 그것이 없이 우주술이다. 우리 필터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부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토 문화는 너무나 이제 학문적으로 갇혀있는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것들의 생활의 얘기가 어느 학자, 한 부분의 전문 분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번 보면 청국장을 제가 이제 지휘사냥 800개 정도 된 마을에 거진 마을에 80, 90 재직 노인들은 다 찾아서 구전조사를 14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런데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알고 있던 문화의 속사는 무엇이냐. 한 예로, 여러 가지 중에 한 예로 이것을 들어보면 청국장. 우리나라 대표 바로 음식이잖아요. 그럼 청국장을 어떻게 만들까?
다 아시다시피 콩을 삶아서 벼치를 꼬아서 아랫목이 뜨뜻한 데에 이불 덮여서 숙성시켜서 발효시켜서 이제 청국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뭐 수백 번 했지만 다 질문해봅니다. 여러분, 청국장을 만드는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서 누구든 다 콩이라고 대답하죠. 한 명도 콩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에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였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꼽아야 지푸라기에서 바시리시 준 발효증이 나와 되잖아요. 근데 왜냐? 음식이 약이다. 음식이 약이라는 것은 착한 음식이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서 이웃 간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죠. 이웃사촌의 사상이. 그러면 음식이 착하다면 착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섣달 구운날, 요즘은 양력으로 말하면 12월 30일이지만 음력으로 말하면 섣달 구운날쯤 되면 이제 동네에서 모여서 동네가리를 총회를 하죠. 그래서 내년도에 임원도 뽑고 이장도 뽑고 본회장도 뽑고 1년 동안 썼던 이제 동네 이제 재정 상황도 경산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는 일이 딱 하나 또 있는데 뭐냐? 마을의 동답. 마을이 큰 마을은 이제 논이 뭐 10마디기도 있고 5마디기도 있고 작은 동네는 뭐 3마디기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을 동답의 중에 산골짜기 있는 천수답, 한 100평이나 200평이나 50평, 요 천수답을 누가 지을까를 한 사람은 선정하는데요.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가장 이 동네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을 한 명씩 써냈는데, 그러면 그걸 모아서 1년 동안에 가장 그 마을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 한 명이 선정되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의 천수답을 경쟁하게 한대요. 그 사람이 지은 벼농사 벼집으로 집집마다 청국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착한 사람이 착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청국장을 띄우는 벼집 속에 들어있는 바실릭 수분도 착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착한 음식이 돼서 사람이 착하게 돼서 이웃 간에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웃사촌이 된다. 과학적으로야 이것이 증명이 안 되고 안 되겠지만 그런 사상이 우리 공동체의 사상이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남한같이 뭐 만인정신이고 이런 데는 공동체 정신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문화가 근본적으로 큰 정신 뿌리였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부제는 특히 이런 속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남한 동학성리죠. 교령산에 이제 그 희재고 선생이 교령산에서 동경대전을 정리했다. 이렇게 동학의 성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이제 시작이 되는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교령사는 남한 동학의 성리다. 모든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경상도의 경주 이런 데 살고 있던 최재호 선생이 왜 남원으로 와서 교령산에서 들었을까? 교령산에. 남원에 이제 나무작방, 서치르경 그 약방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하시다가 그 남원 사람들이 교령산선을 추천해줬다. 그런데 동학이라는 사상을 보면 천지인 사상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똑같다. 사람이 체계가 똑같다. 그러면 이 동학 사상에 비춰보면 최재호 선생은 이러한 인간이 만물의 우주다. 이러한 사상을,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곳이 조선팔도의 어딜까?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교령산을 와서 선택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교령은 수많은 용의 얘기 중에 미래의 용이라고 합니다. 미래. 그래서 여의주가 없고 뿔이 없던 용. 그런데 여의주가 입에 물고 뿔이 나면 하늘로 날아간다. 승천한다. 그때 승천할 때 수많은 물고기가 따라가는 용이다. 수많은 물고기는 백성이다. 그 하늘로 승천한 교령은 미래의 지도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의미로 교령산상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준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생활이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느 날 씨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동안 문화 유전자가 축적돼서 그것이 발효된 다음에 문화로 싹이 튼다. 그런 환경을, 그런 역사를, 정체성을 가진 곳이 남원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문화 향토사 왜 알아야 될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 어떤 일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꿈이 공무원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이나 꿈 100이라는 숫자가 공무원한테 전달돼. 그러면 공무원의 그 향토사 능력이 50이다 그러면 50만 시장한테 전달된 거예요. 또 시장이 그 향토사 그 역량이 30이면 시민이 올리는 걸 시민들의 생각이 중간 공무원에서 50으로 하고 시장한테는 30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시장이 100이라는 얘기를 공무원한테 전달을 했어. 시민에 위한 일을 하자. 그러면 공무원이 50밖에 못 알아들어. 그럼 50밖에 못 알아들어 시민으로 갈 때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향토사를 잘 알아야 된다. 왜? 지금은 국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이니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 파리를 프랑스로 도시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향토 고을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향토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 문화는 깊은 이해 바탕에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세하게 살펴야 된다. 망원경처럼 멀리 보고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살펴야 된다. 그 속에 그 지역의 국가를 대표할 만한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유를 공유를 시민, 공무원, 자치단체장, 결재권자까지 같이 같은 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약 30%가 아니고 30%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성공한 소도시 공통점 11개. 대도시 말고 소도시가 성공한 곳이 있는데 다 공통점을 뽑아봤더니 11개예요. 중앙정치의 가치이 없다. 자기 자치적으로 정치하는 것. 지역 지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민관정들이 활발하다.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지역 역사에 많다. 박다. 이거 네 번째더라고요. 향토사가 왜 중요하냐. 지역이 작은 고을이 성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소재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활발하다. 그 도시가 연구 중심 대학이다. 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학교가 평범하지 않다. 외국인 대학을 장기를 수립한다. 프레이트. 맥주잖아요. 자기 집에서 만든 맥주. 수제 맥주. 이런 손재주가 많은 것이다. 많아야 된다. 각자. 이런 창업적인 이런 소규모 단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것이 네 번째가 아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11개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켰던가 좀 반성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데요. 1700년도에 우리가 남한의 역사가 1600년, 1262년인데요. 360개 고원 중에 조선시대 남한의 가치 브랜드는 어느 정도 있을까? 고민이 되죠. 물론 그때 조사해본 건 없었지만 어느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쭉 이제 각 지방 고을에 있는 10개, 20개 정도의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그 족보에 태코 여자들의 출신지 그러니까 남원 같으면 함경도에서 시집 온 사람, 저희도 전국에서 시집 온 사람이 많으면 지역 브랜드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했더니 1700년도까지는 남원은 360개 고을 중에서 202 정도밖에 브랜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주도나 함경도나 이런 데 사람이 남원은 그대로 아직 못했다. 그런데 1700년도 이후에 이제 광화도 추장의 판서의 이런 문화 자원이 세상에 소통되면서 소리꾼들이 이것을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남원을 유통시키는 업자 소리꾼이 나타나면서 남원의 브랜드 가치가 202 정도에서 4위, 5위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도 남원은 다 안다는 거예요. 추장이 광화도, 제주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딸을 가진 부모가 첫 번째 소원이 남원으로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남원은 백성의 고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반의 보울이 아니고 백성이 다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울.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서면도시고 다 비슷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전체적인 공통적인 서면도시가 아니고 역사, 문화가 서면도시래요. 나하고 남은. 정말 우리가 통탄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똑같지만 역사 문화는 왜 소멸돼야 하는가? 가장 남한의 르네상스였던 시대에 1700년도에 인구는 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라의 조선에서 남한의 트렌드 가치는 516이었어. 그런데 지금 8만이잖아요. 8만 인구로는 많아. 그런데 역사 문화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국가가 발전한 것 중에 역사 문화가 소멸되는 지도. 남한.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에 범죄 온다 했잖아요. 올해 2탄을 찍었어요. 작년에 뭐 전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미럽뷰가 되고 뭐 이제 아주 인기가 됐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화, 역사, 생태 이런 데 관련돼서 유튜브에 촬영했었는데 남한은 아예 작년에도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올해 2탄을 찍었어요. 2탄. 겨우 한 달 전인가요? 개통을 했죠. 그런데 경주, 안양, 대구 가는데 임원에서 남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원 역사 문화가 소멸되고 있다는 우리가 실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서산, 대구, 양양, 강릉, 부산, 통영, 서울 이런 곳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정말 남한은 아니어야 되는가? 이것을 관련했던 관광공사는 왜 남한이라는 생각을 지었을까? 이 계획이 있어.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남한의 자존감 상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 1700년도에 우리가 지금 1262년이라는 남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 1262년 동안 남원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지가 10년 있었어요. 10년. 강화도 앞에서 어떤 사람, 양창이라는 사람이 역적모이 됐다. 그래서 노론 소론 중에서 어느 파가 임금한테 그렇게 상소를 해서 임금이 화가 나서 남원은 역적의 고을이니까 남원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름을 일심으로 바꿔라. 그리고 고을의 등급도 부에서 현으로 바꿔라. 말하자면 시에서 음으로 강정한 거죠. 그래서 365개 고을 중에서 가장 끝에 365등으로 360등으로 꼬리로 든 거예요. 법으로, 임금명으로. 조선왕조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 남원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 역적의 고을로 누명을 쓰고 남원이라는 이름을 없을 때 남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남원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누명이다. 당파 전쟁에 우리가 희생된 거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이 역적하고 관련된 일은 삼적을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안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안 가져본 거잖아요. 그런데 했다라는 거예요. 했어요. 지금 그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까 같이 그런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거기에도 들어오지 않지 엄청문화도시 한국관광공사에 가고 싶은 백선 연속 2위 2번이나 탈락 이게 진짜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가. 우리의 현 실체의 나무 위치는 어느 점에 와 있는가. 이게 공장이나 먹고 사는 직업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상들이 이루었던 문화적 가치가 우리는 어떻게 상속받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지. 법정문화도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19년도에 7개, 작년에 5개,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경북 완주,
모든 사람들이 1차 신정 때 남한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한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수없이 돈을 예산 투자하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했죠. 근데 헛발질이라고 있잖아요. 헛발질. 말하자면 우리가 고수도 치면 3등 나르려면 그것에 많은 것을 써야 돼. 패를. 헛발질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은 열심히 하지만 그 주인한테 주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떡줄 사람 생각을 밀어야 되잖아요. 물론 법정부가 그러시면. 이런 거죠. 세상은 권력이나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뭘로 되냐? 시민들 역량으로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 여태까지도 그래야 되는데 그 시민들의 역량을 중간에 잘랐다. 어느 시점에서 잘렸다. 한도사는 지금 생각해보면 걸러내는 필터력이 없어요. 필터력이 상실했다고 봐요. 누군가가 어느 어르신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상담하고 문의를 드려야 되는데 답을 들을 만한 곳이 없게 됐어요. 답을 들을 만한 곳이. 자가공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선조들처럼 경제적으로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아니고 문화적으로 일할 때다. 네, 역사문화도시니까. 역사문화도시가 제 노릇을 하면 경제나 정치는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한다. 경제나 정치를 앞세워서 문화가 같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기업이 자기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가 큰 곳으로 기업이 오고 싶어 한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1260년, 68년 동안 나오나 지켜온 공적은 무엇일까? 어찌됐든 역사문화다. 왜? 특히 남원은 동서남북 소통의 중심체다. 지리적 위치도 그랬지만 역사문화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가야 때도 마찬가지야 동서남북. 소리꾼들이 남북. 소통체다. 선조들이 생각해서 남원은 어떤 거냐? 과거 극제자가 원님으로 가장 발령받고 싶은 곳, 근무해보고 싶은 곳 1번이 360개 골 중에서 1번이 남원이었대요. 잘 아시지만 과거 극제자도 이렇게 8번째로 많이 나왔지만 남원은 그보다는 남원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해보고 싶은 곳, 조선에서 근무해보고 싶은 곳이 1번이 남원이었대요. 왜? 뭐 때문에? 한 사례가 있어요. 홍길동에게 허균이 그 남원 원님으로 부임해보고 싶은데 경쟁자가 9명이 돼요. 9명. 그래서 남원으로 발령받으려고 뇌물을 썼다가 뇌물 쓰는 거에 걸려갖고 하멜 현감으로 간 거예요. 한국 현감. 그래서 하멜에 가서 음식이 관련된 책잖아요. 왜 남원에서 근무해보고 싶었을까? 청풍양수. 나는 정말 청렴하게 나고 고을에 원림을 해서 우리 집안 대대에 내가 청렴한 선조로 남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청렴한 공무원이 되고 싶지만 희망이요. 옆에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뇌물 받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남원은 청풍양수. 우리가 뇌물을 줄 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가잖아요. 그 두루마기 소매에다가 은근보화를 넣어갖고 가서 얘기하다 살짝 빼서 줘. 그런데 그 두루마기가 맑은 바람만 있는 곳이다. 백성들이든 양반이든 원님이든 그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풍양수라는 공무원들 청렴의 일본으로 쓰는 용어잖아요. 저는 청렴 교육받을 때 저것이 단번에 얘기했는데 왜 요즘 와서 저거 하는가. 그래서 남원의 원님들 보면 선전들도 많지 않지만 나쁜 놈 원님이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남원이 있는 존재로 조선팔도의 선행이 보여요.
남원이란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착해진다. 한 예로 광활루가 불탔어. 저희들한테도 불타고 사람들이 광활루가 불타면 그걸 다시 복원해야겠다. 그럼 요즘 같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광활루가 재난재해로 어떻게 손실됐다.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현익에 예산하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돈이 엄청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수십억, 막 5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남원 능력으로 안 돼. 국가에서 해줘야 돼. 조선시대 때 원님이 남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관료도 월급 외에 다 예산이라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4, 5년 만에 다 다시 지금과 같이 광활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백성들이 광활루는 백성의 정부다. 백성의 나라다. 그 나라의 위기에 있으면 나라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봉사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단한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골의 얘기가 이제 소지꾼을 통해서 조선 팔도로 이제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소지꾼이 나타나서. 남원은 이제 오교화백이 성부지리라 하잖아요. 기름진 옥토가 백미가 하늘에 내리고 지금 뭐 40km 이렇게 평야 뭐 이런데 지리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계획적으로 보면 문화가 조선만 하다. 문화가 크다. 사람 사는 가치를 가지는 가치다. 그 넓이가 하늘과 땅만하다. 그래서 오야백이 중국의 영어를 차용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얘기였고요. 요거 이제 남원의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 일신현으로 됐을 때 마지막에 송익삼이라는 사람이 남원에 현관으로 왔대요. 그래서 남원 사람들 싹 조사를 해보니까 남원에서 남원에 억울하다는 얘기 운동했던 사람들 받아서 보니까 남원 사람들은 고을 자체도 선행이지만 사람 자체도 태어난 것 자체도 선행인 사람이다. 그런 역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보승기로 승진을 했대요. 임금 비서실장으로. 그래서 임금한테 지원을 했대. 내가 가서 싹 보니까 남원은 절대 역적 고을이 아니다. 싹 했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록으로는 그렇게 없지만 이랬다고 임금이. 나한테 나는 한 이쪽에 정당 강탈할 때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믿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판단의 기준 자료를 나한테 누가 제공한 사람이 없었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병합 1910년대 일본 병합을 하고 일본 놈들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로 통치했는데 문화로 통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대요. 그 중에서 각 고을을 이제 조선 총독부 선발대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고을의 이제 정체성을 조사를 했는데 이랬대요. 360개 고을 다 다니고 나서 나중에 조선의 나이값, 미름값 하는 고을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하루만 머물러도 조선이 내 몸에 든다. 나무안을 와서 그랬대요. 나무 건물. 가시죠.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어지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자. 그 첫 번째 작업이 이런 거였대요. 우리가 삼국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삼국시대 때 기운을 다시 모아서 조선을 하나 만들자, 찾자. 그래서 고구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때의 기운을 평양 동반에 넣게 하고 필라 사람들은 진주 건번에 들고 백제는 남문 건번은 기생들 조합인데요. 기생들이 술 팔고 노래 부르는 것이 학교예요. 건번에서는 음식이나 판 것이 음식 이런 거 술 판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번의 모든 정보가 다 들고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번의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세계 건번 중에서 조선의 문화적 가치는 역사와 이름과는 남원에 다 있다고 했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남원 건번
정말 비생들에서 있었던 거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본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독립과 관련되는 일, 또 뭐 춘향 사당과 관련된 일, 춘향제와 관련되는 일,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근본은 어느 기록의 한 부분이고, 나머지 근본 속에 들었던 각 조각의 이야기들,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것이 이제 자원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 남한에서 조선 사람들을 통치할 문화 통치 방법을 샘플을 연구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남한에서 조선을 지워보는 작업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의 샘플을 조선판으로 다 나중에 확대시키자 문화 통치를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백성들이 조선 백성들이 백성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광활루는 백성의 정부다. 그 광활루의 정체성을 훼손하자. 그래서 광활루 2층에다가 재판소를 만들고 밑에다가 감옥을 만들고, 또 이시 조선의 정체성을 훼손하자. 그래서 황산대첩 비각을 파괴하는 거. 또 만인정신을 훼손하자. 또 만인총대를 철도를 부설하자. 또 금암봉에 일본 신사를 하자. 그런데 금암봉이 왜 일본 신사를 했을까? 제가 이제 이때 여기에 이때 이 일을 했던 26명의 남한에서 파견되는 부대가 있어요. 부대. 그 사람들이 남한을 통치를 했어. 그때 26명의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남한을 통치할 때 그 사람들 손자들이 지금도 기회를 묻어갖고 남한을 한 것이 와요. 놀랐어요. 아양의 가양폭은 조선 총독부가 가야시대 때 전부 다 가야를 조선 총독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발굴했어요. 그런데 남한 가야하고 장수 가야만 발굴 안 한 거예요. 그 뭐 설명이 깁니다만 그때 일본 놈들이 정식으로 발굴한 것까지 다 하면서 한국의 도굴군을 동원했어요. 도굴군. 그때 작업했던 8명의 그 일본 놈들이 후손들이 손자들이 기회를 묻어갖고 지금의 한 번씩 아양에 와요. 겨우 그 사진을 가져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발굴은 뒤집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한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보면 지금도 그거 사도 똑같아요, 사진이. 저는 이게 진짜 세상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금암봉은 왜 신사를 했을까? 일본 신사가 남한에서 일본 신사를 말한 후보지가 6군데였대요. 6군데. 그런데 왜 금암봉이 됐을까? 광안루의 원래 주인은 견우와 징묘잖아요. 춘향이가 잠깐 전세 산 거예요. 잠깐. 춘향이하고 광안루는 5월 5일 다음 날 3시간 정도 잠깐 듣는 전세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후세 사람들이 광안루를 주인으로 바꿔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우와 진야가 광안루에 들어올 때 어디에서 잠복하고 있었냐? 하나는 소박으로, 하나는 비단으로. 그래서 비단으로 변해서 있는 것이 금암이잖아요. 금암. 그래서 춘향이의 뿌리는 금암봉이다. 이거예요, 금암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훼손하려면 금암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암을 일본 신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때 일을 했던 그 후손이 자기 할아버지가 써놓은 거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황산대첩비를 파괴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황산대첩비 왜 파괴했을까? 일본 놈들이 일본 경찰을 동원해갖고 남한에 이시조선이 했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기록을 짜내놨어요. 기록을. 황산대첩비를 왜 파괴했는가? 서울에 사는 이정표의 36명. 이시조선 있잖아요. 왕시 종가요. 그런데 요 황산대첩비에 있는 비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땅을 일본 놈 국유로 등기해놨어. 전부 국유지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이시 종시들이 대표가 36명이 모여서 이 운봉에 있는 황산대첩비가 있는 황산대첩비하고 건물하고 땅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 억울하다.
사실 부가 신청을 한 거는 민원을 냈어요. 민원을 냈다고 전라북도에다가.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조선총독부에다가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조선총독부가 지침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거 민원을 반려해라. 근데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반려해라 이거예요. 항상 대첩비문의 글자 중 일본을 매도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있고, 항상 대첩비에는 특히 조선인 안에서 선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름하고 비문을 탁본 또는 등본에서 날라주고 조선은 자율성 저항 정신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적본주의가 있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속을 감추고 겉으로만 예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 속은 칼을 품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것이 적본주의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가만히 일이 있으니 이런 처에 주의하기 바라며 내가 허가를 검토하기에 앞서 할 일은 조선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이의 이유를 들어서 항상 대첩비를 동행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어 관할 공유를 내가 원한다는 민원은 일괄 반성하라. 이런 지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남한 경찰서 일본놈 형사들이 가서 빠졌잖아요. 이유가 왜 이것을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위치에 지금 대강 성공 이런 데에 이런 이적들이 지금 남원이죠. 그런데 남원이 역사 문화도시로 가치를 갖는 대박 사건이 난 거예요. 판소리가 생겨난 거예요. 판소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춘향의 상품이 1400년도부터 광안리가 있을 때부터 쭉쭉쭉 생겨났다. 그러면 그것을 소비시장을 확대한 것은 누구였을까? 남원만이 있던 상품을 조선팔도로 소비시장을 확대시킨 것은 동편제였다. 동편제가 조선팔도로 소통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조선의 사람들이 남원 가보고 싶다. 강원도 가보고 싶다.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통일되면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광안도인데요. 광안도예요. 똑같이 조선의 문화적 상속을 그대로 북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조선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동편제의 판수가 생겨나면서 이런 브랜드가 생겨난 거예요. 광안도 소탕이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긍심, 행복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나는 남원 사람이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천민 백정이 됐든 광대가 됐든 신분이 초라하든 자신있게 내가 양반 삼정승이 부럽지 않다. 남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이 50%면 역사도시, 이야기가 50% 문화도시. 우리는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남은 역사 문화도시잖아요. 역사의 도시가 아니고 문화의 도시가 아니고 역사 문화도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역을 개발한다, 사업 정책을 사업을 할 때는 이야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역사에 집중하면 역사도시. 같은 비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에 속사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조사하는 것 중에 흥부, 남원에 흥부가 흥부가 생겼죠. 인어리도 있고 마연도. 그런데 흥부의 정체를 쓰면 바가지하고 제비요. 정말 바가지 타가지고 부자가 됐을까? 황당하잖아요. 조선시대도 황당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황당한 상상을 아무것도 없는 시가 흔적도 없는 데서 그런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그건 아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다 어떤 모델이 있었을 거다. 그 모델을 광대들이 활용하고 이야기꾼들이 활용했을 때 자기에 맞게 자기가 직업으로 가질 때 돈벌이 자유롭게 각색을 했을 거다. 그 모델이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이월장, 흥부가 생겨났다. 살았다. 흥부가 나가서 또 살았다. 이런 곳에 가운데 보면 인원장이 있어요. 인원장.
조선의 큰 장. 그 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살레 사람들은 꽃감으로 쌀을 사고, 마천 사람들은 옷으로 은근보화를 사고, 옷친한 옷.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옷이 마천이가 있잖아요. 아일 사람은 딱으로 집어 산다. 종이 만든다. 그러니까 이 3대 명품이 1월 장에서 가을에서부터 이듬해 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1월 아예 무엇으로 부자가 됐을까? 3월 3진날, 제비가 오는 3월 3진날부터 제비가 돌아가는 9월 9일날까지 가난한 사람이 1월장에서 할 수 있는 장사. 소금 장사잖아요. 바가지로 소금 바가지. 소금 장사가 해서 만드는 미천으로 가을이 돼서 꽃감, 옷 다 거래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흥부 가족의 12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흥부에게서 첫째 박을 탔더니 쌀이 몽땅 나왔다. 두 번째 박을 탔더니 집도 나오고 시간도 나왔다. 세 번째 박을 탔더니 임금보가 나왔다. 화초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꽃감 장사로 한 해 겨울에 1000명을 든다고 소문이 있어요. 옷 장사로 1000명을 들고, 종이 장사로 1000명을 들고, 한 해 겨울에 대가족이 이 장사라면 3000냥을 버는 거고, 3000냥이면 3000석 부자가 되는 거예요. 흥부가에 나오는 그 정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이 씨앗이 어디가 있어요? 소금에가 있잖아요. 소금. 3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흥부의 매개천이 이거잖아요. 제비, 밥. 3월 3일날부터 9월 9일 제비가 오면서 생겨난 밥. 소문이 그쪽의 속담이 인월장은 봄, 여름, 가을을 입혀서 겨울을 낸다. 겨울에 풍요해진다. 풍요로워진다. 그거잖아요. 이 인월장터에 유명했던 세 가지 상품이 뿌리가 소금이에요. 소금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 화계 장터에서부터 인월장터까지 소금이 와요. 소금이. 이 역사, 소금 역사는 1500년이에요. 1500년 전에 아해영이 고분에서 발굴했는데 지난달에는 고분에서 무엇이 나왔냐? 이 항아리에서 가득 찬 조개가 나왔어요. 조개가. 그대로 조개 신문이. 고분 벽에서 회치 나와서 회. 한우 벽에 바른 회. 그 회는 뭐예요? 조개가루 조개 껍질을 가루 빻은 거잖아요. 바다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으로 가지고 가요?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화계에서 벽서령을 넘어서 화계때가 벽서를 넘어서 이건 장터까지. 그래서 지금도 소금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이 중간중간에 간 장소, 소금 장소들이 소금을 받쳐놨다가 소금이 넘어져서 짜서 그런 설화가 있다. 이렇게 표시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제가 몇 년 동안 그 소금길을 125일을 전부 가봤어요. 할머니들이 다 알아, 할머니들이. 구전이고. 그러니까 이 인월에서부터 화계까지 비비산을 넘어서 오고 간 것이 소금만 가져왔냐. 문공 고원에서 가장 잘 된 것이 서리태콩이었대요. 서리태콩. 그래서 그 콩을 짊어지고 가서 똑같은 양으로 소금을 가져와. 한 사람이 24kg짜리 쥐고 가요. 그러면 소금을 24kg 가져와. 근데 어떻게 가냐? 30명이 한 조요. 그걸 한 무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길지아예요. 그것이 무대비 어르신이고 선소리꾼이에요. 선소리꾼. 동편제 환소 처리했던 당원들이 그 후에 관여된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후손이 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웅모 고원에 있는 콩을 가지고 화계로 넘어가서 화계에서 소금을 가져와. 그래서 콩과 소금이 오고 갔다 해서 염두고도. 중국의 유명한 차와 마리오 갔다 해서 차마고도잖아요. 여기는 엄청나는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큰 문화 콘텐츠 활용하려면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중요. 밴드리언스처럼 셋이하고 망연관처럼 멀리 보고 정말 깊고 뚜렷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광활로 600년 동안 커져왔던 거고 남원의 몸집이 커져왔단 거예요. 광활로 한번 살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짝퉁을 못 만든 것이 있어요. 짝퉁은. 광활로 동편제 추어탕. 중국 놈들은 계란 도른자도 만든다잖아요. 그런데 중국 놈들은 그 잘한다는 중국 사람들도 광활로 동편제 추어탕은 못 만든다. 전 세계 어느 데서도 이 세계에도 짝퉁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음식을 키워낼 수 있는 콘텐츠잖아요. 이거 하면서 고시래. 저는 고시래 하면 그냥 어디 그 땅의 지신을 내가 먼 일 할 때 집을 짓하거나 뭐 등산을 갔거나 논을 가거나 할 때 그 지혜의 땅 지신한테 먼저 우리의 내 행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영혼을 들어달라 하고 음식을 나가지고 술을 뿌려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었고 봄에 농과 밭을 가져와 최초로 날이 틀리면 그럼 깽이로 파든 사고로 파든 갱기로 파든 파지 않아요 땅은.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온갖 미물들이 다 죽어. 지렁이, 땅강아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미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농사를 짓는 그 밭갈이 나갈 때는 할머니가 시장을 크게 봐갖고 그 밭 작업하기 전에 그렇게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생명 존중사상, 생계사상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서 옆에서 모든 어린애들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떡어도 먹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사상은 그거 무시고 아무 내용도 몰라. 그렇지만 그것이 커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해. 그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알아.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만 문화를 속살이냐 겉살 봤을 때는 남원에는 속에 들어있는 그 속살이 크다. 그 위에 남원의 가치가 있다. 남원하면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제가. 그랬더니 남원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했더니 광안도하고 추어탕을 들었다는 거예요. 광안도는 공간적으로 56%가 남원하면 광안도가 생각난다. 그렇게 답을 했고 상품적으로는 한 38%가 추어탕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남원은 광안도가 남원 대표 브랜드. 정말 광안도 추어탕 분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 파종은 그만두고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 추어탕, 제가 이제 교육청에 가서 강의되는데요. 음식 외부에서 손님 오면 첫 번째 소개해달라고 하면 추어탕 소개한대. 추어탕. 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러고. 그런데 그 얘기를 추어탕 두고 추어탕 집까지 가는 동안 어떤 때는 차로 10분 더 가고 걸어서 15분 더 가고 그 가는 동안 그건 추어탕이 왜 유명한가요? 물어보면 1분 이상을 대답 설명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추어탕이 유명하다고 추천을 할까? 추어탕이 유명하면 유명한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1500년. 1000년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1000년의 음식의 가치가 입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짝퉁을 못 만드는 이런 나무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강화도에도 문제가 있다. 강화도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 치료의 처방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와 창조해왔던 강화도를 우주관으로 했으니까 우주관으로 처방해서 우주관으로 치료를 해야 돼. 우리가 토목적이나 문화적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고 진단하거나 치료할 것이 아니고 선조들 방식으로 진단해서 선조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강화도는 그냥 하나의 개체가 아니에요. 강화도는 6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600개의 유전자가 조합되어 있다고. 600개의 유전자가 조합돼서 하나의 강화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주변에 이런 것들이고 전부 다 함께 합쳐져서 우리가 건물로만 생각한다면 요즘의 방식으로 건물로만 생각한다면 좀 잘 지어진 건물 이 정도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것이죠. 다 다른 것이죠.
이런 걸로는 절대 복원이나 주구수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데 저것이 600년 동안 강화도가 오늘날 같이 계속 확장되고 커져왔을까? 남은 백성들의 가치, 백성들의 정체성 아니고는 이뤄낼 수 없다. 그런 겁니다. 1419년도에 한 정승에 있던 한 선비가 귀향을 왔어요. 남원에. 귀향을. 잘 아시죠? 만약에 황희선 느끼는 귀향. 그래, 남한산 앞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초당, 자기 산지어들 초당이나 한 평도 안 되는 초가집으로 이제 뭐 자기 조상을 뭐 모시고 이런 초당에 있어요. 그 앞에가 방주. 어떤 방주? 벙어리 방주. 물이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비가 와야 물이 차고, 비가 와야 넘쳐서 흘러가는 거. 요런 것에 그 뒤에 그 앞에 초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귀여워서 딱 앉아보니까 밤에 달이 떴어요. 달이 벙어리 방죽에 비친 거예요. 아, 조선의 건국 이념이 민본사상이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제도는 하나도 없다. 백성은 양반들 기득권을 위한 부속품이다. 백성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고민을 했잖아요. 달나라에 있을까? 백성의 유토피아, 그래. 백성의 유토피아를 여기서 꿈을 꿔야 한다. 시작해서 이름도 광통도로 바꿔서 서서히 해갖고 600년이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수많은 원님들이 오고 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과 같이 자치시대면 어느 자유방자치단체장이 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오작교 불편하니까 크게 4차선으로 내버리고 얘들 앞에 사람 선거 잘못했어. 이렇게 바꿔보쇼. 또 수없이 막 10년마다 5년마다 바뀌고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컨텐츠가 하나의 자원이 600년 동안 그 세계의 확장상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느 원님인들 내 공적을 안 하고 싶냐고. 내 원님인들 저거 앞에 해놓은 저것이 눈에 거슬리지 않겠냐고요. 그 절대 권력 시대에. 그런데 그건 다 없이 그거 자기 실대로 했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백성의 유토피아를 향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설계자가 누구예요? 백성이잖아요. 600년 동안 백성들. 백성들 끝으로 물어서. 그러니까 원님은 어떻게 해요? 남은 백성들이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었어요. 일꾼. 원님을 위한 백성이 아니고. 그런데 쭉 가다가 남원성을 남원성 전투를 지금으로 이상향이 현실로 바꿔요. 남원성 전투에 강화도가 붙었잖아요. 왜 강화도가 붙었을까? 강화도가 남원성은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원을 지키는 사방신이 있다. 남원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신.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요새 남원성은 신이 지켜주는 요새다. 그래서 그 안에 들면 절대적으로 영생이다. 절대 당하거나 점령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남원의 지신, 백공산의 주신인 지신을 관장하는 동문, 선원사. 성은 남원의 마음, 백성의 명화를 관장하는 부처, 만복사. 광안, 옥황상제가 남원성을 지켜주는, 남쪽을 지켜주는 옥황상제의 신, 광안신. 북쪽에 조용신, 아까 말씀드린 조용신. 이 네 개의 신이 남원성을 지켜주면서 이 속에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남원은 망하지 않는다. 점령되거나 다른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신화가 있어서 56,000의 정예부대, 일본군. 우리는 만 명이잖아요. 10,000명 중에서도 백성들 빼고 정예부대는 3,4,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56,000명이 4,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공격하면 일본 사람 얘기로는 1시간이면 끝난다, 전투가. 그런데 왜 3일이나 버티게 했을까?
3일 동안 공격을 못해요. 왜? 이 사왕사, 하왕신의 문화적 가치가 두려워서. 일당백인지 일당천인지 알 수 없다. 이 신의 영향이. 그래서 이 식격화된 것을 괴멸해야겠다 해가지고 동문, 서문, 남문의 신인 현원사, 광화로 마법사를 공식에 불태웁니다. 남원 성민들 동요를 일으키겠어. 그래도 남원 성에 있는 성민들이 동요를 안 해요. 봐봐라, 우리가 누구들이 하는 같이 믿는 신을 다 우리가 소각하고 불냈다. 다 이렇게 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마법사에 있는 철부를 쇠사슬로 먹이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동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가 약해진 틈부터 와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남한은 일본이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남한은 일본의 상대다. 남한의 쬐까는 고을이 일본의 큰 나라. 이렇게 몸집이 조선만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관이나 문화관이 우리 남한식으로 해서 남한식의 역사관이 아니라 우주관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역사 문화 고을이니까. 왼쪽에는 옛날 남원에서 최초로 그려진 지도예요. 똑같죠? 그림이 똑같아요, 지도가. 근데 왼쪽 지도는 광화도가 생기기 전이고 수많은 지명들이 제대로 이제 옮기기 전이잖아요. 초안이잖아요. 그때 그 자리가 그때 여기가요. 여기가 지금 광화도 자리가 뭐가 있어요? 방죽이라고 해서 방죽. 방죽의 방죽. 그 방죽이 광화도가 됐잖아요. 똑같아 남은 성이야, 방죽. 여기에 애기봉 파는데 월봉이죠. 월봉. 왜 거기에 달봉이라고 이름을 쳤을까? 광화도는 달나라가 지구에 내는 지구국이요. 하긴 대사관이요. 대사관. 그 달나라의 옥황상제가 별장에 나와, 예를 들면. 근데 그 광화도는 기운이 달이 있어야 기운이 돼. 그런데 낮에는 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광화도를 비칠 수 있는 위치, 거기에 항상의 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명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월봉의 지명이 이 시기에 드러나요. 이 시기에. 그 전에는 월봉이나 지명이 안 나타나요. 이게 모든 것이 600개의 유전자가 조합되어 있다고 광화도는. 하나의 가치로 광화도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곳에서 600년 동안 광화도가 하나의 우주로 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광화도가 오작교와 미세계. 지금 4개잖아요. 4개. 왜? 조선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본 사상이잖아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제도적으로는 기득권만 제도법을 만들어. 양반법으로. 근데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사람이 우주다. 천지인. 세계를 했잖아, 천지인. 이 천지인의 사상이 어느 시간이 100년, 200년 융화되면서, 녹화되면서, 이제는 백성의 가치가, 천지인의 가치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실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멍을 내잖아요. 4개를 내. 하나 더 달아. 뭐 때문에? 구멍이 4개잖아요. 상농공상, 남녀노소, 동서남북, 추나추동. 이 오작교의 안에 있는 임금이 사는 곳이잖아.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서 임금하고 같은 세상을 사는 곳이다. 임금만 만날 수 있는 특정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다. 광화도는. 다리를 4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광화도를 처음에 만들 때, 오작교 처음에 만들 때, 어떤 크기를 할까?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요즘 것 같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A사, B사, C사 해가지고 용역 해온 대로 가지고 공청해가지고 최종 결재권자가 정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거는 광화문은 다 문화로 만들어졌어요. 광화문의 주인이 견우직녀잖아요. 견우직녀가 몇 살이에요? 청춘이잖아요. 입학을 16살이잖아요. 16살짜리가 요에 걸어가면 16거든요. 둘이 합치면 32거. 광화문은 고등학교 2학년이 가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정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백성들이 이걸 냈어요. 광화문을 칠 때 어떻게 칠까? 어떤 크기를 했을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다 낸 거예요.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무의 주인이니까 백성들이 생각이 그대로 옮겨진다. 오작교 넓이는 얼마큼 할까? 길이는 얼마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이 손잡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네 걸음, 두 보, 한 보가 두 걸음이잖아요. 둘이 손잡고 딱 맞아. 그럼 걸어가면 네 걸음이면 넓이가 딱 되는 거예요. 길이는 얼마 할까? 96걸음. 왜? 한 사람이 결혼하고 두고잖아요. 두고는 16의 청춘이 24절기 동안 사랑해. 변해서 가자. 24절기. 24절기 48, 둘이 하면 48절기가 되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어떻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귀농을 했던 운동에 귀농하신 분이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됐고 광화문으로 와서 해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는 유튜브 보게 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딱 맞는 거냐고. 응? 그렇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오작교 비밀코드가 있어요. 오작교는 왜 대부분의 건물이나 사찰이나 이것은 아치형으로 만들잖아요. 예쁘게 아치형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수평으로 했었다. 아치형으로 했다는 것은 경계예요. 가장 높은 곳을 중점으로 내세와 현세예요. 불선인과 속세다고 왕과 백성이다고. 우리는 그 경기의 벽이 없다.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하거든요. 강화도 여기 보면 이 자리에 여기 사진 찍는 요 자리에 이거를 수동원이고 사진 찍잖아요. 이 자리에 이 상판에가 무엇이 있냐? 이거 있어요. 6판 성형. 왜? 7월 7일날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기운이 가장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곳이 이거예요. 7월 7일날 오작교에서 지상의 광화도 오작교에서 견우직녀가 만나는 곳이 이 자리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7월 8일날 거기 가서 길을 받아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광화도가 우리 손주들이 광화도가 그냥 건물 짓고 다리 놓고 이런 개념이 관광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 이런 개념이 이것이 원님이 생각으로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만 보고 내고 그만. 그래서 광화도는 기운이 이렇게 가요. 북극성, 북두칠성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국방, 간방, 풍수지구로 간방은 항상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거. 그래서 춘향사당이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광화도가 침탈당하니까 광화도가 침탈당한 백성의 정부가 망명경부가 있어야 된다고요. 춘향이가 살아가는 망명경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망명경부가 춘향사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춘향사당은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니까 우리가 다시 광화도를 되찾고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있는 곳, 지방이 강하거나 잘 안 되면은 묘자를 좋은 데 쓰잖아요. 그 관광이에요. 그렇다. 아까 맨 처음에는 금암봉에다가 춘향사당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위에 일본 신사를 하고 못하게 방해하니까 대학으로 일해한 거라고. 여기. 이 광화도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 있죠. 요천호고 연결해놔서 수로를.
요천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광안으로 들어가. 수많은 이 광안의 호수는 뭐예요? 조선이잖아요. 30산을 만들어갖고 이것이 조선의 축소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선 30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 조선을 만들었으면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수많은 물고기가, 요천에 사는 물고기가 이리 들어오면 수많은 물고기가 백성의 상징이에요. 무토동, 빠가, 피리에, 가재미, 막 다양한 계층의 사람, 백성이다고. 그러면 그 백성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은 임원하고 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듣기로는 조선시대 때 임원은 10마리 내였다. 왕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원가 새끼를 낳은 시어는 강화도 앞에 시어강이라 해서 이렇게 전부 비싼 해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가둬서 키웠대. 뭐 잡아먹으니까. 그것이 지금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생전에서는 어떤 의원 피리어 신부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치어강이다. 그런데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왕이 무슨 누구의 조선은 일본 천황의 속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임원을 몽땅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일이더라고요. 이것이. 무조건 임원가 많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네? 그것도 다 임어가 저 일본 사람. 커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숫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강화도 앞에 이런 호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런 기능. 왜냐하면 이 강화도가 정남향이잖아요. 남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둥이 더 건조가 많이 돼. 뒤에 있는 기둥보다. 그러면 수축작용에서 틀어지잖아요. 틀어진다고. 건물이 틀어진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둥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쪽이가 더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앞에 기둥을 수분을 공급해줘서 동물을 어디 가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은 조단에 가방들, 거기에 지금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호수물을 했다. 또 남은 성에 불이 났을 때 이 물을 떠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대표적인 기능이 무시해가지고 축소될 수 있다고 보죠. 아까 말씀드린 가공. 이 수양버들 거드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거드나무. 남한 성의에서 생활용수, 생활오폐수가 다 이쪽을 거쳐서 한다.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다 자연정화, 미나리 꽝하고 버드나무는 정화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다. 요 밤시장, 밤골, 율례죠? 강화도 앞에가 밤나무가 있어요. 강화도 앞에가 전부 천변에가 다 밤나무 심었다고요. 왜 밤나무를 심었냐? 그것 때문에. 밤나무는 공기를 정화시킨대요. 성 안에서 막 왠가 냄새난 것들을 정화시키는 기능. 두 번째, 흉년이 들면 애기들 젖이 안 나오니까 애기들 젖. 그래서 마을마다도 마을 입구나 옆에가 밤나무를 심으면 그것 때문에 그런대요. 애기 젖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요새는 은어 오잖아요, 은어. 그 밤나무 두 가지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남은 병사들의 훈련장. 또 어떻게? 전쟁이 나고 죽으면 누가 죽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밤나무 깎아갖고 입혀갖고 거기다 들어가. 끈을 해갖고.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농사를 기상돼. 밤꽃이 봄에 잘 피면 풍년이 된대요. 풍년. 그걸 보고,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밤꽃이 약하면, 올해 흉년이 들었으니까 비축미를 더 많이, 구율미를 많이 확보해야겠다. 이런 판단 연구 기상표로 썼대요. 이런 것 때문에 강화도 앞에 밤나무 숲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경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어떻게 조경 교수나 업자를 시켜가지고, 배경 심자, 이렇게 공청회고 이렇게 가잖아요. 광화도 춘향이는 뭐 때문에 인연이 있어요? 딱 5월 5일 다음 날 그네 탄 것밖에 없어. 광화를 위해서. 근데 그
그러면은 줄로 해야 되잖아요. 줄. 근데 줄이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덧집으로만 줄로 하면 끊어져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있어요. 지소는 지소. 종이 만든 공장. 남원상 앞에 강화도 옆에 지소가 있어요. 종이 만든 공장. 이 용도는, 이 종이를 만드는 용도는, 종이를 만든 이 공장 용도는 뭐냐? 남원상의 비상식량을 만드는 장소예요. 한지를 만들어. 요즘 우리가 만든 한지. 한지를 만들고, 한지를 한 장 넣고 찹쌀풀을 뿌려요. 찹쌀풀. 그리고 찹쌀풀을 한지 위에다 몽땅 두개 발라. 그 위에다가 또 한지를 발라. 그럼 한지와 한지 사이에 찹쌀풀이 들었잖아요. 다 완전히 말려. 그래도 남은 성 안에 있는 사람마다 벽에다 다 집집마다 발라. 그리고 말아서 분량이 창고에다 줘. 남은 성에 함락됐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식량이? 8일. 8일이면 분량 끝나. 그러면 비상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벽에 붙였던 거 한지를 갖다 물에다 담그면 종이와 종이 사이에서 찹쌀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솥에다 넣고 옆에 있는 풀을 갖다가 넣어서 끓이면 풀떼죠. 비상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남원성은, 그래서 남원성은 영원한 요새다. 아무도 적군도 이런 내용을 몰라. 왜 종이공장을 하는지. 그래서, 남원성에서 분량이 떨어져서 겨우 가서 나올 때까지 버티자. 한 달, 두 달, 버텨도 버틸 수 있다고. 그런데 경쟁 안 돼. 이런 우리 비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그네를 갔다. 그네줄을 뭘로 만들었을까? 당나무 껍질. 당나무 껍질로 집신도 만들잖아요. 지퍼고 당나무 껍질고 삼. 그렇게 해갖고 줄을 만들어. 왜 춘향이가 그네 타는 이유가 학생들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경치가 좋아서 타다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네줄 뭘로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네줄 만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걸 활용해서 그네를 가스까지 강화해서 강화해서 어떻게 했어요? 앞칸, 뒷칸, 5칸이잖아요. 옆칸은 4칸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유. 오행사상이. 그 광화루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광화루가 침탈되고 건번이 생겼어요. 광화루가 내어놓은 광화루가 세상에 내어놓은 상막이 있어요. 상막. 대모주 청포 건번당. 우리 우리 실장님이 늘 아시는 거는 그 샴. 그 샴이 요렇게 복원이 됐어야 돼. 원래도. 늘 주장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 건물자 있잖아요, 지금. 요거 뜯었잖아요, 남원양식. 남원양식, 요거 원래 건물자. 원래는 광화루 옆에 호석 있잖아요, 호석. 호석 있는 데가 쌍두동 100번지예요. 그거가 남원약방, 하나는 서철형 약방, 남원약방은 아주 유명해요. 일제 때 아주 유명하다고. 양약과 한방약을 같이 할 수 있는 호남 화가 약국 1호가 남원약방이에요. 약방은 누가 화가 내냐면 조선 총독부 헌병국에서 내죠. 헌병국에서 내요. 남원약방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 옆에가 처음에는 건물자리였다고. 기생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여기 오겠잖아요. 요거 지금 다 뜯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안수선 선생님 명창이 여전이에요, 지금. 네, 잘못됐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구려의 맛은 그냥 건반에 들고 백제의 맛은 남원 건반에 들고 신라의 이 맛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원에는 뭐냐? 수어탕. 1000년 동안 수없이 있던 수어탕이 남원 건반탕의 유명한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건반탕이라고 했어요.
건반장 대표였어요. 그 다음에 청포무. 우리 지금 무기 수면됐잖아요. 나머지 무기는 청포무. 그 다음에 대머주, 막걸리. 대머주는 거기에 샘물로 해서, 샘물. 강인행이라는 시인이 썼어요. 우윳빛 샘물에 백성들이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샘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샘이 단순히 나무의 물줄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는 그 군사들 무엇을 했고 이런 것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조선시대까지. 춘향사당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춘향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춘향사당을 기점으로 그 안에 연결이 있다. 그 시점으로 춘향계가 생겨났다 그러지만 그 이전에 왜 춘향사당이 생겨나고 춘향계가 생겨났을까? 이것이 어느 날 한두 사람에 의해서 기획돼가지고 갑자기 했을까? 광안루가 그런 것은 아니다. 600년 동안 백성들의 생각이 집합된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별사책을 만들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춘향사당이고 춘향제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을 열어봐야 돼. 그때 당시의 백성의 생각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한양당이 됐다. 광안대 감옥재판소가 생겨났다. 3.1운동이 생겨났다. 남원건번이 생겨났다. 금왕봉에 아무 신사가 생겨났다. 그 남원건번에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남원건번을 총괄하는 소리 선생이 투옥됐어. 일본 형사들이 잡아다가 강화도 감옥에다 가뒀어. 뭔 제목으로? 아편 취체로. 아편했다고. 이 사람은 아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번에서 독립군의 정보가 유통되는 곳이에요. 유통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유통망에 책임자가 있는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번에 있는 누구를 시켜가지고 밤에 자고 있는데 아편을 좀 이제 넣어놔라. 그래가지고 급습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아편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적과기록부를 일제 때 보면 아편 취체로 감옥에 갔다. 적과기록부가 써져 있어. 그 사람은 아편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소화천황이 즉위를 했어. 우리가 소화는 대접하잖아요. 소화천황이 즉위했다고 각 시군마다 소화천황 즉위 축제를 하라고 했다고. 대공축제를 했어요. 남한강원 앞에서 3,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백성의 정부가 이렇게 심탈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생력을 독립정치 만들자고 해서 강화도 만병정부도 만들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과정에 누가 와서 실체를 했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차적인 일이에요. 부차적인 일이다. 봐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씨앗기가 있어요. 임신기가 있어요. 출생기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춘향사당이나 춘향제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것은 총매제. 춘향사당과 춘향제가 생겨나기 총매제. 요렇게 광안루가 침탈되는데 그 사이에 이 광안루 건번을 총괄하는 선생을 수업시킨 거예요. 체포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소화천황이 즉위했다고 봉축대례 엄청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이가 죽었으니까 춘향이를 다시 살아나는 독립정부, 춘향사당도 만들고, 일본 사람이 정신적으로 한국의 일본 천황의 사상을 일본의 나라를 정신까지 침탈하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항하는 거. 소화천황 축제하는 거에 대항해서 춘향제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가 이것이 중단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남원 봉축대회 현장 시민 여흥장이에요. 요거 프랑카드 해가지고 대남도 해갖고 봉축해가지고 6.12 여기 일본 뒷발이에요. 춘향사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건물에 춘향 영장만 있다. 이거의 희망. 여기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다 있으시지만 대나무가 많은데요, 대나무. 이 춘향사당이 백성이 10,000명 정도예요. 그럼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기상이 모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팔도에 대나무가 와야 되는데 함경도에서 제주도에서 못 와. 그러니까 남원이 그때 48방이에요. 지금 26개운동인데 48방이라고. 그러니까 48방을 6개씩 나눠. 주천, 100화강, 백암방, 원천방, 천방 6개를 하나로 나눠. 묶어. 그러면 8개잖아요. 8개. 그럼 조선 팔도다고. 거기에서 대나무를 다 갖다가 하나씩 심어. 그러면 조선 팔도의 백성들의 뜻이 대나무 여기 다 모아진 거다. 이렇게 하면. 왜 하필 대나무를 했어요? 대나무는 백성이 항거하는 무기, 죽창.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대나무를 다 없앴다고. 일본 놈들이 다 대나무를 없앴어. 그 뒤에 세워있죠? 여기에 요거 있어요. 자라. 토끼 있잖아요. 자라가 밑에 있고, 자라 위에가 토끼가 있어요. 거북이가 아니고 자라. 자라는 물속에 사는잖아요. 물의 나라 일본. 토끼는 육지에 살아.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통치로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가 누구를 갖고 항상 언젠가는 누구는 우리의 속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독립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약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춘향사당에는 이런 거 있어요. 그 중에 울타리도 있다. 이 사당문 앞에 여기에 문 이쪽에 열면 삼태극이 있어요. 삼태극. 동그라만 원 안에 태극기가 3개 있는 거. 청백, 황새고. 그것은 뭐예요? 이것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사는, 조선의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조선의 백성은 조선이다. 여기는 조선이다. 그럼 경고잖아요, 경고. 또 이것도 있어요. 사당 앞에 백일홍나무를 심어요, 백일홍. 백일홍은 잠유하예요. 잠이라는 것은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영혼은 북극성이가 집합이 돼요. 그 북극성에 있는 조상들의 기운이 가후손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사당이나 묘예요. 그러니까 사당이나 묘에만 북극성의 기운을 받은 잠유화를 심어요. 백일홍나무를 심은다고. 그것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기운이 샀더라. 사당나무에 뭐가 있어요? 또 무궁화가 있어요. 무궁화. 3대 건번. 평양건번, 진주건번, 남원건번. 조선의 3대 건번. 남원의 춘향제나 춘향사당에 이에 같이 동참했던 별사체 3대 건번은 건번의 상징화가 있었어요. 남원 건번의 상징화는 무궁화. 평양 건번의 상징화는 개나리. 진주 건번의 상징화는 오동나무. 평양 건번의 상징화는 개나리 외에 남쪽에서부터 조선의 기운이 향수를 봐라. 진주 건번의 상승은 오동나무는 뭐예요? 조선 팔도가 검고의 소리같이 항상 근체가 똑같이 울리더라. 남원의 무궁화. 그래서 춘향제 때 3대 건번에서 참여할 때 부채를 들고 왔잖아요. 그 부채에 남원 건번의 사람들은 태극기를 그렸고 무궁화를 그렸고 평양 건번 사람들은 개나리를 그렸고 진주 건번 사람들은 오동나무를 그렸어요. 그것은 곧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이 하나의 나라, 춘향이나 춘향이 뭐가 아니고 조선의 광복을 영원하는 기운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은다 그 뜻이었어요. 요것도 춘향사당은 처음에는 아까 같이 그 금만봉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항이 됐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면모를 보면 금방 알아요. 누구? 남원 양로에, 남원 건본, 요런 사람들이 양로에는 남원의 어른 최고 어른이었잖아요. 향토의 부인치였다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금수정에도 참여하고 춘향사당에도 참여하고 양건번에도 참여하고 다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체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금왕봉이잖아요. 금왕봉 밑에 요리 지금 아파트로 가는 길을 확장을 했어요. 올해 6월달, 7월달에, 5월달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열이 묻혀 있었는데 요 타낸 거예요, 지금. 도로 내고 이제 그거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급히 연락와서 탁권 좀 해봐라. 이거잖아요. 금수, 진풍, 요거 추월. 봄에는 요 봉오리 그 말이잖아요. 봉오리. 그만 비단이 봉오리처럼 많이 써졌다. 봄에 봄바람. 비단, 그곳에 봄바람이 있는 거. 이게 봄, 가을, 이 춘향과 광안루. 이런 함축은 뜻이 있잖아요. 다른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요천에 비치는 가을의 달이 달. 그러니까 춘향이나 광안루 달이나 이런 걸 함축이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관찰사를 했잖아요. 요 사람 집안에 사당이 그 노암동 그 위에 있어요. 올해 그 광안루 그 춘향사당에 들어갔더니 100몇 년 정도 되는 광안루 여기 무만 나온 거 있어요. 잘 보이도 않아요. 28개 폈더라고요. 28개. 무궁화는 아주 토종이에요. 그래서 2개, 3개 정도 남았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찍은 거예요. 요것은 남원 건번에 소리 선생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체포당해가지고 아편했다고 광안루 감옥에 갇혔던 김정문 선생이 전과 기록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남원면 쌍교월이에요. 쌍교월이 건번이다 그 말이에요. 요것은 어떻게 수생기는 주천면 고길이다. 제목은 아편십세다. 직업은 신분은 상민이다. 직업은 가무사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이다. 전부 내놨어요. 이 뒤에 장 보면 세세하게 써놨어요. 세세하게. 제가 그 기록은 다 공개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 기록과 구전 합치면 조각을 합치면 하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20% 정도밖에 없고 구전이 많아. 왜냐하면 일본 감시하에 기록이 있으면 기록이 그 정보가 누출되는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전의 기록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 누군가가 다 조사해서 뭉쳐갖고 하나의 완성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조각조각 되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소화청량. 조선이죠. 조선, 남원, 대래, 공축, 환경, 시민, 여운자, 남원. 이거잖아요. 춘향제, 이걸 보고 우리도 춘향제 안 할 수 없죠. 이걸 보고 춘향제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춘향제를 했다는 건 대단한 용기였다고. 대단한. 일본 국가에 대항했다는 얘기예요. 일본 천안 동축대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남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곳이에요. 금왕봉에 있는 일본 신사. 결혼을 하면 그 앞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했다. 부모가 자녀 손잡고 가가지고 일본 신사, 금왕봉에 있는 남원 신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박수 치고 천왕만 피난. 이런 걸 아니에요. 왜 평양건번, 진주건번, 남원건번이 동맹체가 되었을까? 이것은 문화적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평양건번은 어떻게 해요? 평양감사가 부임하면 평양감사 부임한 환영잔치에 누가 공연을 해요? 소리꾼들이 춘향가를 해요. 한소리. 진주건번은 어떻게 해요? 진주건번에 남원의 동편대 소리꾼들의 선생은 다 진주건번의 선생이었어요. 다 춘향과 판소리하고 다 혈연 동맹체예요. 형제 동맹체라고. 오래 세월 동안. 춘향용. 왜 육모정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원 백성들, 학생들, 궁금한 사람들은 그 궁금하면 그 궁금증이 조상의 이야기가 궁금증이 해소되는 답이 돼야 돼요. 춘향의 춘향은 상상이잖아요. 상상. 그런데 춘향의 고향은 어딜까? 이 묘를 만들 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춘향이는 상상의 백성의 얘기인데 춘향이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사람이 입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로. 두 번째는 노래 부르는 광대들이 노래로, 판소리로. 그 다음에 영화로, 연극으로. 그런데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니까 어느 사람 입에서 나온지 모르겠다. 그런데 춘향이는 춘향가라는 판소리로 태어났다. 그러면 남원에서 춘향가 판소리, 후가 판소리를 최초로 했던 최초의 소리꾼은 누구냐? 권산동명창이다. 그 권산동명창이 춘향가 흥부가 연습했던 곳이 어디냐? 구룡계곡이잖아요. 구룡계곡에서 육모정에 있는 제3곡, 1곡이고 3곡 중에 3곡의 이름은 옥룡추라고 해요. 여기서 춘향과 흥부가 한바탕 하면 콩을 하나씩 던져요. 나중에 시어본 중에 콩이 한 마리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냐. 그러니까 춘향이는 여기서 태어났다. 육모정에서. 그러니까 고향이 거기니까 춘향이 교는 거기다 써야 된다. 백성들의 의견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갖다 대요. 갑론, 갑선, 을설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남은 백성 때문에. 백성의 영향이 나라 백성이, 남한의 백성이 남한의 주인이었다고.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셨다고 제대로. 제가 많은 얘기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짤뚱없는 말이에요. 황토문화는 남한의 정체성이에요. 세세하고 멀리 아주 꼼꼼하게 잘 들어서 보석같이 뭉쳐내야 돼요. 보석같이. 그것을 사람들이 잘 활용하게 진열도 하고 유통하고 판매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돈이나 예산이나 정치나 권력 이것이 지역의 혁신적인 재료는 아니다. 그 이제 기운이 취했다가 흥했다가 해했다가 근데 모르겠으면 어느 분은 저한테 와서 흥분하는 기억이다. 저는 그때 기다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USB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광안로 오고 광안도 600년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한테 주면 제가 전자책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전자 파일로. 그건 휴대폰으로 늘 볼 수 있고 그놈을 저 복사점에 가면 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10,000원이면 돼요. 이제 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휴대폰 파일로 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 회장님한테 받아서 쓰시면 돼요. 네. 그게 다 돼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